정의의 불꽃. 평화리 이야기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남쪽 끝자락의 시골 마을 평화리. 이곳에서 칠순의 김복순 할머니는 평화와 마루에서의 한가로운 시간,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경찰 강력계장인 아들 박준영을 삶의 전부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무더운 여름밤, 마을의 불길이 치솟으며 그들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승용차와 아들의 순찰차가 불태워진 폭력적인 경고. 이 모든 순간이 김복순 할머니의 떨리는 휴대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진실을 침묵시키려던 공격은 오히려 정의의 불꽃을 지피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용기, 부패, 그리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의미 있는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요. 습한 공기가 가득하고 솔숲 사이로 매미 소리가 울려 퍼지는 조용한 마을 평화리. 칠순의 김복순 할머니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교회 잔치를 위해 부침개를 굽고 단풍나무 길 자신의 집 마루에서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아들 박준영은 경찰 강력계장으로 침착함과 고집스러운 정직함으로 승진을 거듭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아들에게 땅이 흔들릴 때조차 꼿꼿이 서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고, 2025년 무더운 8월 밤, 그 가르침을 시험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고요함을 찢는 굉음과 함께였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고, 얇은 잠옷이 살갗에 들러붙는 줄도 모르고 창문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마당 건너편에서 불길이 20년간 매주 일요일 교회 갈 때마다 탔던 자신의 낡은 승용차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아들 박준영의 순찰차가 활활 타오르며 빨간색과 파란색 경광등 불빛이 기괴한 섬광으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였습니다. 3명의 인물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화염병을 던지고는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할머니의 손은 침착하게 휴대폰을 집어들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주황색 불꽃이 하늘을 핥고 유리가 터지고 휘발유의 매캐한 냄새가 방충망을 뚫고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여기는 김복순입니다. 평화리 단풍나무길. 그들이 우릴 불태우고 있어요.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목격할 뿐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아들 준영은 몇 달 동안 경찰 내부를 파헤치며 부패의 실체를 밝혀내고 있었습니다. 마약 단속에서 뇌물을 챙기고 증거를 조작하고 약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경찰들의 비리였습니다. 그는 일주일 전 기자회견을 열어 실명을 공개했고 경찰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길은 그들의 대답이었고 재로 뒤덮인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김복순 할머니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해가 뜨기도 전에 그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전고가 되자 조회수 10,000회를 넘었고 해가 질 무렵에는 100만 회에 달했습니다. 그들이 우릴 침묵시키려 했어요.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마루에 선 아들 준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겁니다. 경찰은 거세게 방역했습니다. 그들은 아들 준영에게 그의 정의로운 싸움과는 모순되게 서류 조작 혐의를 씌웠고 김복순 할머니가 관심을 끌기 위해 스스로 채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망령난 할망구에게 잡혀갈 뻔했네. 서장은 지역 뉴스에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취조실로 끌고 가 위협적인 인물처럼 수갑을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형사 맞은편에 앉아 꼿꼿하게 틀어올린 백발과 단호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불태웠다고 생각해. 이 사람아, 나는 네가 숨쉬기 시작한 것보다 훨씬 오래 이 삶을 읽어왔어. 취조실은 할머니의 정신을 가둘 수 없었고 거짓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끈질김을 가진 젊은 여기자 최수연이 이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그녀는 남부지역 경찰 비리 사건들을 추적해왔고 평화리 사건은 그녀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최수연은 번개시장의 한 분식집에서 김복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기름 냄새와 커피 향이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부침개 접시를 앞에 두고 할머니는 그녀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진실은 어둠 속에 숨지 않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최수연은 영상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고 더 깊이 파헤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이 몇 주가 되고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아들 준영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직위 해제되었고 그의 배지는 박탈당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의 집에는 계란이 날아오고 창문에는 빨간 페인트로 밀곡군, 배신자 같은 위협적인 글자들이 써졌습니다. 하지만 마을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발소 김씨 아저씨는 할머니에게 식료품을 가져다 주었고 교회 성가대 아주머니들은 마당에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수십 년 전 할머니에게 주일학교 가르침을 받았던 아이들은 우편함 옆에 꽃을 놓고 갔습니다. 평화리가 완벽한 마을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계층 갈등과 차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복순 할머니의 조용한 용기는 마을의 무언가를 깨뜨렸습니다. 최수연 기자의 취재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마스크 썼던 인물 중 한 명인 김철수 형사에게 연결된 대포폰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는 그를 서장과 연결했고 창고에 숨겨진 검은 돈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의 영상과 함께 이 이야기가 인터넷에 퍼지자 전 국민이 주목했습니다. 법원 앞에서는 김복순 할머니에게 정의를, 진실은 더 밝게 타오른다는 팻말을 든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평화리 해시태그는 며칠 동안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절정은 맑고 시원한 10월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특별수사팀의 조사 아래 경찰서는 무너졌고 김철수 형사는 공범들의 이름을 불며 자백했습니다. 아들 준영의 혐의는 취하되었고 그의 배지는 복원되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법원 계단에 섰고 꽃무늬 원피스는 산들바람에 나부꼈으며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건 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군중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부패한 인물들은 하나둘씩 무너져 내렸고 낙엽처럼 체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서장은 사임했고 개혁을 약속하는 말끔한 외부 인사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환호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저 같은 얼굴에 새로운 가면을 썼을 뿐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아들 준영은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깊어졌지만 그의 의지는 단련되었고 꺾이지 않았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다시 텃밭으로 돌아가 불탔던 자리에 금잔화를 심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의 마지막 기사는 결말을 열어두었습니다. 평화리는 구원받지 않았다고 그녀는 썼습니다. 하지만 깨어났다. 김복순 할머니는 마을의 거울을 들여다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거울을 건넸다. 다음 무엇을 볼지는 우리에게 달렸다. 마지막 장면은 김복순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수평선을 응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입계는 희미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화였을까? 저항이었을까? 희망이었을까? 독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아들 준영과 함께 앉아 있었고 귓두람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엄마?
아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끝나다니? 아니 아들아, 이제 시작이야. 진실은 잠들지 않아.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끝이 아니라 공중에 걸린 질문 같았습니다. 승리 후 몇 주 동안 평화리에는 숨죽인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가 심은 금잔화는 검게 그을렸던 자리에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선명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색과 주황색의 조용한 반항이었습니다. 아들 준영은 다시 제복을 입고 거리를 순찰했지만 주민들의 눈빛은 이제 자랑스러움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을은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지만 공기에는 새로운 날카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불이 부패를 태워 없앤 것이 아니라 단지 드러냈을 뿐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최수연 기자도 평화리에 남았습니다. 철물점 2층에 방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기사들이 서장을 몰아냈지만 그녀는 더 큰 그림자의 속삭임을 포착했습니다. 외부에서 흘러 들어오는 돈, 마을의 싼 땅을 노리는 개발업자들과 연결된 돈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패한 경찰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저녁 최수연 기자가 마루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을 보여주며 김복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뜨개질 바늘을 움직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 그래왔지, 얘야. 늘 그래왔어. 방역은 느리게 기어왔지만 어느 날 밤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벽돌이 김복순 할머니네 부엌 창문을 박살냈습니다. 벽돌에 묶인 쪽지에는 닥치고 살았어야지, 늙은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들 준영이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유리 조각을 쓸고 있었고 얼굴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겁먹은 거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겁먹었다는 건 우리가 거의 다 왔다는 뜻이지. 아들 준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 강력계장과 아들이 갈등했습니다. 엄마, 집 앞에 병력 배치할게요.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를 지킬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냐. 네가 계속 파헤치는 게 필요해. 다음 타격은 경찰서에서 발생했습니다. 김철수 형사의 자백에서 확보했던 증거들, 녹음 파일, 장부, 이 유치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들 준영은 스캔들 와중에 중립을 지켰던 팀장 이성민을 추궁했습니다. 누가 손을 댔습니까? 준영이 다그쳤습니다. 이 팀장은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벌집을 건드리는 겁니다, 계장님. 이제 좀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아들 준영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만두라뇨? 그들은 내 어머니 차를 불태웠고 나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이 벌집은 이미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김복순 할머니 영상의 바이럴 클립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습니다. 운동가들이 도착했습니다. 서울, 부산, 심지어 광주에서 온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확성기와 플래카드를 들고 법원 잔디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복순에게 진실을, 모두에게 정의를. 전국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졌지만 그것은 평화리, 특히 흑인 커뮤니티. 이 부분은 한국 상황에 맞게 오랜 시간 차별받고 소외되었던 마을의 특정 계층으로 변경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마을의 오랜 주민들에게 열기를 넘어선 뜨거움을 가져왔습니다. 오래된 상처들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형사들에게 구타당했던 할아버지들의 이야기, 불법적인 대출로 집을 잃었던 사연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그들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마지못해, 하지만 이내 자신만의 불꽃으로 어느 일요일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다녔던 평화교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좌석은 가득 차고 공기는 땀과 아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잘못된 것을 보고 소리내어 말한 여성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겁주어 침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잊은 겁니다. 군중은 폭발적인 함성을 질렀고 저항의 물결이 교회 천장을 흔들었습니다. 밖에서는 픽업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위협처럼 엔진 소리가 공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의 취재는 같은 주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녀는 사라진 증거를 남쪽 항구 도시 사바나의 부동산 회사와 연결된 시청 직원에게서 추적했습니다. 그 회사는 수년간의 약탈적인 경찰 활동 덕분에 싸게 나온 평화리, 특히 오래된 주민들이 사는 지역의 경매 부지들을 사들였습니다. 그들은 땅을 원했어요. 최수연 기자는 빨간 X 표시가 찍힌 지도를 김복순 할머니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따님 아들의 폭로가 그걸 위협했던 거죠. 할머니는 단풍나무 길 위에 손가락을 얹고 따라 그렸습니다. 그래서 날 불태워 입을 막으려 한 거구나. 최수영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긴장감은 달 없는 밤에 터졌습니다. 아들 준영은 퇴근길에 매복 공격을 당했습니다. 스키 마스크를 쓴 두 남자가 주먹과 쇠파이프로 공격했습니다. 그는 한 명의 턱을 부수고 도망치기 전까지 맞서 싸웠지만 갈비뼈에 멍이 들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집에서 김복순 할머니는 처음으로 손을 떨며 아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을 걸 그랬어요.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턱을 단호하게 잡았습니다. 아니, 준영아. 네가 그걸 짊어지는 게 아냐. 그들이 짊어지는 거지. 아침이 되자 마을은 전기로 충만했습니다. 공격 소식이 퍼졌고 시위는 더욱 격렬해지고 시끄러워졌습니다. 최수영 기자는 자신의 취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회사를 영혼에 비해 미소가 너무 하얀 국회의원과 연결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수사팀이 다시 출동했고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체포가 이어졌습니다. 밀고자가 된 시청 직원, 형사, 그리고 사바나의 고층 사무실에서 온 정장 입은 남자였습니다. 국회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저녁 뉴스에서 그의 부인은 얄팍하게 들렸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마루에서 그 모든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 준영은 그녀 옆에 앉아 갈비뼈에 얼음팩을 대고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금잔화는 바람에 흔들리며 깨지기 쉬운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가 이긴 건가요, 엄마? 아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폭풍 후 구름이 몰려오는 수평선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이기다니? 아니 아들아,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했을 뿐이야. 이기는 건 내일을 위한 거지. 사이렌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왔지만 끈질겼습니다. 할머니는 다음에 누가 그 부름에 응답할지 궁금해졌습니다. 겨울이 평화리로 스며들었습니다. 소나무에는 서리가 내렸고 공기는 변화를 약속하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네 마루는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촛불을 놓고 편지를 남기고 심지어는 진실이라는 글자가 굵은 빨간 실로 수놓인 이불까지 놓고 갔습니다. 시위는 잠잠해졌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체포할 사람들을 잡아갔고 아들 준영은 다시 근무에 복귀했습니다. 그의 갈비뼈는 나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마을은 마치 해결을 기다리는 보류된 음표 같았습니다. 최수연 기자도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평화리 이야기로 언론상을 받았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흐린 아침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녀가 김복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둘 사이에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국회의원은 아직 자유롭고 시스템은 부서지는 게 아니라 구부러지고 있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컵을 휘저으며 날카로운 눈으로 보았습니다. 시스템은 쉽게 부서지지 않아, 얘야. 금이 가는 거지. 너는 그 금을 계속 두드리는 거야. 금은 눈에 보였습니다. 부동산 회사는 소송에 휘말려 문을 닫았고 사바나 사무실은 폐쇄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은 대배심에 회부되었고 생방송 중 그의 번지르르한 미소가 흔들렸습니다. 평화리에서는 새로운 서장, 딱 부러지는 눈매를 가진 다른 도시 출신의 여성이 구 정권과 관련된 형사 3명을 더 해고했습니다. 아들 준영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추진했습니다. 흑인 백인,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가득 찬 마을 회의에서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화는 홍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느리고 끈질긴 물방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네 집 창문에는 빨간 페인트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배신자라는 글자의 유령은 할머니가 지우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가 보게 놔둬. 할머니는 아들 준영에게 말했습니다. 기억하게 말이야. 아이들은 단풍나무길 근처에서 놀기를 멈췄습니다. 부모들은 보복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어느 날 밤 교회 마당에 십자가가 불태워졌습니다. 작고 서둘러 불태워졌지만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일요일 교회 성가대는 더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불렀고 증오의 소리를 압도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눈구름이 가득한 12월에 찾아왔습니다. 최수연 기자에게 정보원이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중 한 명으로 모든 것을 폭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2개의 카운티를 넘어선 곳에 있는 식당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국회의원이 땅 투기, 부패, 심지어 방화까지 승인했음을 증명하는 이메일이 담긴 서류 가방을 든 초조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그걸 집안 청소라고 불렀어요. 남자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최수연 기자는 그 페이지들을 사진 찍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그를 몰락시킬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증거가 든 가방을 꽉 쥐고 평화리로 급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영향력은 넓었습니다. 평화리로 향하는 길 중간 검은색 SUV 한 대가 그녀의 차를 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고 금속이 구겨지며 도랑에 처박혔습니다. 그녀는 임의 피를 흘리며 기어 나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그녀를 발견했고 신고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이야기가 터졌습니다. 기자 피습, 증거 국회의원 겨냥. 전 국민이 다시 한번 분노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라디오로 뉴스를 들었습니다. 부침개 반죽을 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 준영이 얼굴이 굳은 채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수연 씨가 병원에 있어요. 살긴 했는데 아슬아슬했어요. 할머니는 반죽 그릇을 내려놓으며 턱을 다부지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끝내자. 할머니는 교회, 이발소, 분식집 등 평화리에서 자신과 함께 서준 모든 곳에 연락했습니다. 전고가 되자 차량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픽업트럭, 승용차, 성가대 아주머니들로 가득 찬 마을버스까지 모두 도청을 향했습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200명이나 되는 인파와 함께 행진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가 최수연 기자가 남겨둔 확성기를 들고 선두에 섰습니다. 우리는 구걸하러 온 게 아니오. 할머니의 목소리는 추위를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말하러 왔소. 진실은 도랑에서 죽지 않는다고.
정보원의 이메일은 최수연 기자의 편집자에 의해 온라인에 유출되었고 모든 화면에 번쩍였습니다. 국회의원은 그날 밤 사임했고 그의 명성은 제가 되었습니다. 환호성이 울려 퍼졌지만 김복순 할머니의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권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봄이 찾아왔습니다. 최수연 기자는 회복했고 그녀의 상처는 살아남았다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아들 준영의 주민 자치위원회는 통과되었습니다. 돌에서 새겨낸 작은 승리였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더 많은 금잔화를 심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느려졌고 등은 굽었습니다. 어느 저녁 할머니는 아들 준영, 최수연 기자와 함께 마루에 앉았습니다. 하늘은 분홍색과 황금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건너편에는 새로운 개발업자의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다른 이름, 같은 속셈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올 거예요. 아들 준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수연 기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싸울 거고요. 김복순 할머니는 금잔화를 넘어 단풍나무 길을 넘어 소나무가 수평선과 만나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싸우는 게 우리가 가진 전부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전부인 건 아냐. 산들바람이 흙과 꽃의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희미하고 덧없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전투의 부름이었을까? 아니면 평화의 외침이었을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별들이 하나씩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며 그 질문이 공중에 머물게 두었습니다. 여름이 평화리를 습한 아지랑이로 뒤덮었습니다. 살갗과 기억에 들러붙는 종류의 아지랑이였습니다. 김복순 할머니의 금잔화는 낡은 판자벽집에 맞서 당당히 서서 반항적인 색깔의 폭발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은 불안정한 리듬 속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들 준영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달 모임을 가졌고 최수연 기자의 기사는 계속 압력을 가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몰락은 수십 건의 기소로 파급되었습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 땅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고요함 속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웃들은 덜 자주 손을 흔들었고 그들의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소나무 길에 세워졌던 새로운 개발업자 간판은 사촌들을 만들었습니다. 3개가 더 생겼고 각각 일자리와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같은 늑대, 새로운 털이네. 어느 아침 할머니는 싱크대에서 오크라 껍질을 벗기며 아들 준영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강력게장 배지는 테이블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땅을 사들이고 있어요. 지난달 압류가 급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투에서 이겼지만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남자의 무게를 싣고 있었습니다. 최수연 기자, 이제 얇은 분홍색 선으로 남은 상처를 가진 그녀는 그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개발업자는 국회의원 선거 자금을 조용히 후원했던 헤지펀드와 연결된 유령 회사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잊을 거라고 내기하고 있어요. 그녀는 김복순 할머니 마루 테이블에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몰아내고 땅을 뒤집어서 이익을 챙기려는 거죠. 할머니는 지도를 따라 손가락으로 단풍나무 길을 짚었습니다. 그들은 몰라. 잊는다는 건 우리 피 속에 없는 일이야. 방역은 빠르고 교묘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들 준영의 부하들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밤에 타이어가 찢어지고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수연 기자의 방에서는 노트북이 도난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백업해 두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현관 앞에 목이 비틀린 죽은 까마귀를 발견했습니다.
쪽지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굳게 담은 입술로 금잔화 옆에 까마귀를 묻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아들 준영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굽히는지 보려는 거죠. 그 시험은 7월 마을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로운 서장 카를라 에반스 정미경은 아들 준영 옆에 섰고 개발업자 측의 양복 입은 남자는 도시 재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짝이는 슬라이드는 콘도, 상가 단지, 주차장 조성을 위해 단풍나무 길을 없애는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발전입니다. 남자가 과도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희망과 불신 사이에서 나뉜 군중 사이로 웅성거림이 흘렀습니다. 그때 김복순 할머니가 천천히 신중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꽃무늬 원피스는 조용한 권위를 보여주었습니다. 발전이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을 뿌리 뽑는 게 발전이라고 부릅니까? 제 할아버지가 이 집을 지었고 제 아들이 이 마을을 지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불태워놓고 호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회의실은 폭발했습니다. 박수, 고함, 약간의 야유. 이발소 김씨 아저씨는 지팡이를 두드렸습니다. 교회 아주머니들은 작게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는 움찔했지만 그의 눈은 굳어졌습니다. 발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할머니. 김복순 할머니는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회의는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주말까지 전단지가 돌았습니다. 굵은 글씨로 평화리를 지켜라. 평화교회에서 모임이 잡혔습니다. 교회는 다시 꽉 찼고 서 있을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아들 준영이 먼저 나서 압류와 괴롭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뒤를 이어 스크린에 증거를 띄웠습니다. 유령회사, 뇌물, 마을의 영혼을 텅 비게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복순 할머니가 강단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나무 위에 흔들림 없었습니다. 우리는 전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 차를 불태웠고 내 아들을 때렸고 진실을 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싸우고 싶다면 우리는 함께 싸웁시다. 아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계획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개발업자 후원자들에 대한 불매운동, 도지사에게 보내는 청원, 카운티 경계선까지의 행진. 행진은 타오르는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300명의 영혼이 함께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지팡이로 아스팔트를 두드리며 앞장섰고 아들 준영과 최수연 기자가 양옆을 지켰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집, 우리의 싸움이라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차들은 연대를 표시하며 경적을 울렸고 어떤 차들은 너무 가깝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카운티 경계선에 도착한 그들은 개발업자의 비전을 광고하는 빌보드를 마주보고 멈춰 섰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불길을 찍었던 그 휴대폰을 들고 녹화했습니다. 여기는 평화리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그 영상은 다시 바이럴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느렸지만 꾸준했습니다. 도지사는 지역 주민 우려를 이유로 개발업자의 허가를 보류했습니다. 헤지펀드는 소음에 겁먹고 자금 지원을 철회했습니다. 체포도 없었고 거대한 심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나무 길에 있던 간판들이 하나씩 내려왔습니다. 연약한 묘목처럼 작은 승리였습니다. 그 가을 김복순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준영은 옆에서 나무를 깎고 있었고 최수연 기자는 근처에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금잔화는 시들었지만 씨앗은 내년을 위해 흙 속에 고이 심겨 있었습니다.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붙여졌고 당신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편지를 접어 옆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올 거야. 할머니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 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할머니는 희미하지만 강렬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언제나 그래왔지, 아들아. 해가 낮게 지며 단풍나무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산들바람이 소나무를 흔들었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급하고 답 없는 소리였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보지 못할 미래를 눈으로 따라 그렸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시스템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